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넥스트티를 제가 처음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이거였습니다. 신고가 가나? 했는데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게 18,960원이라는 거는 넥스틸이 상장을 한 다음에 역대 최고가를 갔다는 뜻이고요. 알래스카 LNG로 움직였었던 앞에 있던 그 매물대를 소화를 해서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제한된다 그러면 넥스틸이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 줄 거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넥스틸과 관련된 국제 이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주말 동안에 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휴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렬됐죠. 20시간 넘게 회담을 했었으나 어쨌든 결렬이 됐고 그걸로 인한 시장 충격을 조금 무섭게 생각을 했었는데 넥스틸은 오히려 상방으로 올라가 주는 바람에 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줬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인지만 확인을 하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밑에 보이시는 좋아요, 따봉 표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 휴전 뉴스를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렬된 거는 맞는데요. 트럼프가 했던 말 그리고 부통령이 직접 갔다 왔으니까 벤스가 했던 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협상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는 맞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를 안 한다. 저 우라늄 관련된 거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나는 이란이 핵을 갖고 있는 게 꼴배기 싫다. 난 그거 동의 못해. 죽었다 깨어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다 보니 이것 때문에 결렬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를 자꾸 이제 무기로 삼고 있는 건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얘네가 석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석유가 나는 곳에서 천연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이제 뭐 대두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미국 쪽에서 자꾸 이제 받아 먹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기로화 되는 게 사실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핵이 제일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안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송유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뚫었던 그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체크했었던 그 내용 중에서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재검토라는 내용이 지금 다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지금 사우디에서 홍해 송유관 정상화가 됐다고 해요. 이게 사우디 홍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1200km짜리입니다. 1200km.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홍해고 요 위에 가면은 수에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0km짜리 송유관이 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얘기니까 넥스틸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넥스틸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속적인 뉴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넥스틸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의 반응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폭등을 하기보다는 뭐 8% 정도면은 이전에 폭등했던 거에 비하면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캔들 형태가 양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영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전에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좀 덜 올라오고 있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첫 번째 휴전 협상이 결렬된 거 이거는 뒤통수가 아닙니다. 뒤통수라는 건 뭡니까? 협상을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후려 갈겼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뒤통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참사를 만들거나 진짜 뭐 대규모 공습을 또다시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등의 여지를 살려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그 갈등이 지속돼야지 넥스티한테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은 얘기했었던 송유관 관련된 내용들이 쏙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넥스틸의 지금 차트를 앞으로 보면서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넥스틸이 날아가는 거는 좋고 송유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넥스틸을 매매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보실게요. 35% 정도로 매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10% 정도 수익권에 있는 거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늘 20%짜리 슈팅이 났으니까 30%짜리를 또 먹은 거죠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한 번 매도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두 번째 매도했으니까 한 번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신 분은 곱하기 2배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산수 그렇게 했었는데 심지어 여기서 또 오늘 매수해가지고 또 매도했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돌파라는 거는 한 번에 돌파를 했을 때 계속 쭉쭉 올라가는 형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뚫어놨으니까 다시 잡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잡았을 때 한 번 뚫어놨으니까 눌렸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가 제한되게 눌린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줄 것이고 그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 돌파 시도에는 또다시 신고가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가 신고가 추가 추세, 실제 엄청난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번에 돌파를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물론 지금 대한강통신 같이 막 미쳐 날뛰는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떤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이렇게 2번에서 3번 정도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줄여봤을 때 지금 한 번, 2번, 지금 3번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돌파 시도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단기간 내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내에 조정 줬다가 단기간 내에 슈팅 시도를 다시 할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3번, 4번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 넥스틸로 신나게 올라가는 거 보고 와, 더 가겠다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승질 나시는 분들, 돌아봤을 때 좀 후회되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 그러면 타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놓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타점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매매하는 관점의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걸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구독자가 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10,000명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니까 편하게 보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제가 타점으로 얼마나 어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잘 났는지 보여드려야겠죠. 보고 오시면요. 넥스틸 그동안의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시가총액 대비했었을 때 어느 정도 좀 휑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는 놈이다 보니까 오늘도 넥스트 트레이드로 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KRX 때 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슈팅을 줬었던 그 구간이 넥트였습니다. 오늘도 넥스트 트레이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넥스트 트레이드로 쳤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08시부터 타점이 나갈 수 있다는 거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8시에 신나게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매수와 매도를 또 반복해서 잘했을 때 그때는 놓치지 말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만약에 이따 저녁에 애프터마켓에서 또 친다. 그러면 또 제가 이미 매수를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발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를 줬지만 지금 또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열어두고 해야 됩니다. 참 머리가 아픈 증시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 거시적인 경제, 국제 이슈 전부 다 봐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